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원격 수업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된 국어교사 강명준입니다. 지금 이 수업이 선생님과의 원격 수업 마지막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등교하겠지만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러면 다시 원격 수업에 돌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선생님도 그리고 여러분도요. 일단 여러분들 수업하기 앞서서 꼭 기억하시고 꼭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있죠.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순차적으로 거두려고 했던 행복노트 그리고 독서기록장 2학기 전회분을 선생님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울러 이걸 제출하심에 따라 CLT 여러분들은 CLT도 꼭 열심히 푸셔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오는 월요일날 일괄적으로 전부 다 거둘 예정이고요. 지금 선생님의 예상 시간보다 더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 월요일날 제출을 못하신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월요일날 1차시 때도 선생님이 미리 공부했었죠. 월요일날 모든 자료를 다 걷겠다라는 걸 1차시 때도 얘기했으니까 절대 까먹지 말고요. 그래서 행복노트, 독서기록장, CLT까지 월요일날 일괄적으로 다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밥을 먹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PC방, 게임장, 전자오락, 컴퓨터 오락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도서관, 서점 그런 분위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즘 워낙에 정보화 사회고 정보를 재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로 만드는 거에 익숙한 시기라서 그래서 자극과 더 정확하게는 단시간 내의 작업과 흥미, 재미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아무래도 조금 더 순한 맛보다는 자극적인 맛을 더 선호하고요. 흥미와 재미가 있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더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선생님도 당연히 이래요. 선생님도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흥미와 그리고 재미가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꼭 흥미와 재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 감성인 좀 순한 맛, 자극이 좀 없는 것, 무자극 그리고 너무 흥미와 재미를 쫓지 말고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고요한 이런 재미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햇살 좋은 날도 좋아하지만 햇살 좋은 날은 친구들이랑 장난치기 좋고 떠들기 좋고 막 활동하기 좋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 조금은 차분해질 수도 있고 선생님 혼자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이러면 하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선생님 동네에는 오락실이 없어서 이렇게 멀리 도심에 있는 오락실로 가서 못된 형들한테 돈도 뜯기고 차비도 없어가지고 집까지 걸어오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흥미와 재미 이런 자극적인 걸 상당히 좋아했지만 거기에만 치우치지 않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조금 조용히 선생님이 목도 아끼고 선생님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고요한 분위기를 즐길 줄도 알고요. 조금은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양쪽 모두를 같이 가져가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디지털 시대라고 디지털적인 감성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이지만 디지털 시대를 이렇게 역순환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것만 아니라면 아날로그적 감성도 함께 가져가면 여러분들에게 큰 강점이 될 거예요. 이건 선생님 진짜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경험상. 뭐 교사가 뭐 교육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교사가 뭐 춤을 잘 추거나 뭐 노래를 잘 부르거나 뭐 혹은 뭐 컴퓨터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되잖아요. 뭐 교사라는 직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한 남자로서 이렇게 선생님은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항상 화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조금은 더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섬세하려고 노력하고요. 조금은 얘가 이런 면도 있었네 라는 이렇게 자기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꼭 너무 자극적이거나 흥미와 재미를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게임 그만하고 책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나름대로 지루하고 졸립고 참 재미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지루하고 졸립고 재미없는 게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선생님은 확신해요. 이걸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황 괴테 알죠? 파우스트 썼나? 뭐 그럴까요? 소포클레스는 누군가 했더니 그리스의 한 철학자이자 한 시인이자 한 작가라고 하네요. 뭐 비극을 잘 쓰셨다고 해요. 에머스는 누구냐? 선생님 찾아봤는데 이분도 작가라고 하네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선생님이 조금 많이 들어봤다 그랬죠. 많이 들어봤지만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 독립선언에도 들어가고 파리 서약서라고 하나요? 파리 서약서 이런 독립과 자유에 관한 처음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100달러에 우리가 1000원의 이황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100달러에 1달러도 아니고 10달러도 아니고 100달러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헌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알고 파스테르는 파스테르 연구소가 유명한 만큼 뭐 미생물 공학자, 생명학자 뭐 파스테르가 한 일은 그거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파스테르는 질병과 미생물 간의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질병, 뭐 특히 이렇게 전염성 질병에 의해서 전염성 질병은 이 미생물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라고 해요.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숙제 했나요? 뭘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해볼까요? 맞나? 리을 친구, 비읍 친구, 우정은 찾았고요. 그 다음에 도전, 노력, 기업 하나 또 뭐 있니? 기회, 좋아요, 이음, 시간, 사랑, 이어지어 시간, 놀라라, 기억했고, 이용도 했고, 그러면 시간, 그리고 하루는 시간이니까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답을 내려봤죠?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풀어서 선생님이 오히려 틀렸을 수 있어요. 빨리 가려야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맞았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푸셨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막 와서 푼 거라서 정신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실수를 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정답보다 여러분들의 정답이 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오히려 정답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적었고요. 해볼까요? 격언이나 명언을 활용하여 다음 그림 속 여우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담은 쪽지를 써보자. 봅시다. 뭘까요? 우와, 맛있는 포도가 열렸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에이, 너무 높아서 안 닿잖아. 아마 아직 안 익어서 떫을 거야. 퇴퇴. 정신승리 중이죠? 자, 봅시다. 여우에게 조언하는 내용. 솔직히 선생님이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나요? 여우 똑똑하지 않나요? 빨리 포기하고 오히려 현실성 있는 목표에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선생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견해는 여우가 이렇게 이상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렇게 빠른 포기를 하고 현실적 목표에 다가가는 게 선생님은 나름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남학생 반에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게임, 예체능, 그러니까 게임, 예술, 체육은 아무래도 진짜 재능의 영역이다.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뭐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다. 나는 뭐 티어를 이만큼 올리겠다. 등등등. 그 다음 뭐 나는 뭘 할 거다. 이런 예술, 체육, 뭐 게임도 예술계의 하나니까요. e스포츠니까 체육에 더 가깝네. 그래서 예술 체육계는 진짜 재능의 영역이니까 오히려 그 재능의 영역을 이상적인 목표로 잡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남학생반에 가서는 조금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게임 적당히 하고 현실적으로 공부는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무조건 성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공부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자 대비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무조건 더 현실적인 피드백이 와요. 내가 이만큼 성적을 얻어서 성적은 어떻게 오느냐? 성적은 노력으로 온다. 노력은 선생님 전 노력 많이 했는데 왜 안 올라가죠? 그건 노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노력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성적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성적이 상승하면 뭘 되느냐? 성적이 상승하면 사회 지위 획득이 조금 쉽습니다. 지위 획득 확률이 조금 쉬워진다. 이런 게 되게 간단하게 가거든요. 근데 예술계,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노력했지만 성적이 우수하지만 사회 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고 효율적으로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재능적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성적이 조금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봐지는 게,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아니고 선생님 누나 있어요? 선생님 누나도 공부 못하는 누나 있는데 제일 잘 살아요. 그건 뭐 성적보다는 우리 누나의 인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이런 성적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성적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는 건 이 성적을 받기 위한 과정이 누가 봐도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높은 성적을 받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재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한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적을 포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는 얘보다 노력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 성적이니까 절대 성적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수업보다 딴 얘기를 더 많이 하네요. 자,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우는 상당히 현명합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하라는 대로 조금 해봐야죠. 여우에게 포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은 이걸 써서 해야겠네요. 여우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법을 생각해내서 꼭 그 포도를 쟁취해보렴, 뭐 꼭 따보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과서는. 여러분들 생각 마음대로 해보세요. 지금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는 이렇게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그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려준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 기반을 여러분들화시켜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라는 걸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렇지만 교과서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 이 방향도 난 할 줄 알아. 나는 이 방향도 이렇게 할 줄 알지만 내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격언과 명언 개념 정리를 해볼까요? 격언,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다. 주로 삶의 올바른 이치, 도덕률, 행동, 규범 등을 강조한다. 외울 필요 있을까요? 전혀 외울 필요 없죠. 선생님이 앞 시간에 얘기했죠. 격언과 명언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격언을 해주고 격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격언을 하면 굳이 너 유명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너의 말을 들어야 해?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허튼 소리를 허튼 소리를 해도 그게 맞아. 그러니까 아마 유명해졌을 거야 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이 마치 용기를 주고 이 삶의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뭐 제일 유명한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앤디 워홀이네요.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팝아트의 선구자죠. 앤디 워홀이 이 말을 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네가 갑자기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이 말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일단 유명해지면 이렇게 명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이만큼 유명해진 사람이고 나의 성과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 유명세에 따라서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명언이 주로 격언으로 많이 포함되는, 그래서 명언과 격언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현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명언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로 사리에 맞는 불변 말을 가리킨다. 명언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준다는 점에서 속담과 비슷하죠. 하지만 속담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지만 명언 대부분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건 이런 나라적 특성일 수도 있어요. 이런 한반도적 특성, 이런 지리적 특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죠.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21세기 이런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컴퓨터의 활성화와 함께 이렇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 특히 이런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를 필두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말한 사람이 이건 내가 말했어 라고 꼭
이름을 밝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누가 낫다, 누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뭐 속담이 더 뛰어나니, 뭐 명언이 더 뛰어나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역적 특색이구나, 그런 나라적 특색이구나. 우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내가 이 글을 썼다는 걸 밝히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았지만,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던져도 이건 내가 말했다라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담과 관용 표현을 사용한 다음 글을 감상해보고 이처럼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써보자. 즉, 뭘 해보자? 속담과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상황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뭘 할 거다? 어떤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황극 능력을 보겠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재구성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줄글을 쓸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어떤 관용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관용 표현도 좋고요. 속담도 좋고요. 그냥 어떤 관용 표현을 사용할 건데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줄글도 좋고요. 아니면 짧은 대화도 좋고요. 이런 상황극을 통해서 해보는 게 이거의 적용 핵심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글이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요? 재미만 쫓지 말고 이런 지루함의 재미도 한번 찾아봐라. 지루한 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고요함도 재밌고요. 조용함도 재밌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에 대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재미. 열심히 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재미. 이런 전자기기의 재미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등산의 재미. 아무것도 안 하는 재미. 숨만 쉬는 재미, 명상의 재미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즉, 선생님의 이 구국교과 교육과정 재편성에 의해서 이 부분은 굳이 선생님과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위에 토픽을 보면 아시겠지만 속담과 관용 표현을 사용한 이런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써보자. 배꼽을 쥐고 웃었다라는 거, 배꼽을 쥐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말을, 관용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써보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쭉쭉쭉 넘어가고요. 침을 삼킨다라는 관용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 볼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환경을 여러분들이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끼다 똥될지라도 라는 말, 물론 이렇게 긴 글을 쓴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점도 있을 거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다만 선생님은 그 메시지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야 하는 걸 조금 더 압축해서 핵심을 끄집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배우진 않겠습니다. 결국엔 이거잖아요. 요거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8페이지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등교한 후에 대면 수업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태까지 원격 수업을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선생님이랑 원격 수업 한 부분을 공부하셔서 좀 시험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안녕.